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도깨비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연애운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상담을 하시면서 요즘 왜 이렇게 연애운은 안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이번엔 5월 달에 이제 솔로 연애운을 준비해봤습니다. 솔로, 제외, 썸, 짝사랑 이렇게까지는 제가 봐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카드는 먼저 뽑아 놓았고요. 카드 고를 시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카드 고르셨나요? 자,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3번, 2번, 4번, 1번입니다. 1번 분. 1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1번 분은 연애를 하기에는 좀 솔직히 연애에 많이 적극성이 없어지는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애에 대한 환상은 가져요. 이제 슬슬 좀 연애도 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로운데 아무나 만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만나고 싶은데 만나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을 잘 하고 있는 거겠죠? 사실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는 있어요. 그것도 내 반경 안에 있는 사람으로. 왜냐면은 우리 1번님이 그렇게 막 반경이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좀 활동 반경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이 5월에는 내 몸 하나 챙기기가 좀 되게 바쁜 5월이거든요. 그리고 귀찮아요, 연애가. 누군가 나에게 대시를 하면 받아줄 마음도 있고 거기에 대한 환상도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다면, 혹은 이제 누가 이렇게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이런 걸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집에서 생각을 하면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누가 안녕하세요, 1번님과 만나고 싶어서 집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1번님은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발견되지 않게 집에 계시거든요. 집에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잘 안 움직이시고 만날 노력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1번님은 이대로 쭉 간다면은 5월은 좀 솔로로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없나요? 하면 아니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우리 1번님이 그만큼 노력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노력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환상과 좀 어느 정도의 이 연애에 대한 판타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고 연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에 활동을 하거나 조급하게 막 외롭다 누굴 만나야지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 있는 거죠. 생각보다 느긋하게 보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는 계시지만 5월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딱히 뭐 그렇게 노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꾸준하게 계속 내가 먼저 노력을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썸이랑 이제 짝사랑인 경우는 내 마음을 조금씩 표현해주고, 이게 둘이서 만나기 좀 부담스러우면 사람을 좀 껴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조금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좀 정을 쌓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주 보여야 정도 자주 들죠. 우리 1번님 같은 경우는 유독 5월에는 이 표현에 있어서 좀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나오는 말이 좀 없어요. 머릿속으로는 쟤한테 옷 예쁘다 칭찬하고 싶다, 오늘 멋지다 칭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괜찮네 이렇게 좀 담백해지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조금 많이 늘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저는 이번 5월을 좀 기점으로 발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내가 노력 안 하는 만큼 상대방도 그렇게 막 1번님을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꾸준해줘야 돼요, 이 상대방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충분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표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줄여버리면은 상대방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솔직히 1번님은 표현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내 딴엔 표현한 건데 상대방들 입장에서는 엥? 이럴 수 있는 거죠. 그게 좋아한다는 표현이었어? 그게 나를 꼬시려고 한 그런 플러팅이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해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5월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고 싶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썸 같은 경우도 뭐 지금처럼만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 썸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뱉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네요. 연습이 아니죠. 실전으로 바로 툭툭툭 내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는 생각만으로는 만나기 힘들잖아요. 확실히. 내 반경에 있는 걸 좀, 제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하면은 없으면 옮겨야죠. 그쵸?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소개를 받는다던가 내가 어떻게 그 만날 그 방향을 좀 만드는 게 좋겠죠. 주변 친구라던가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재회를 기다리신 분 재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거든요. 이번 달은 특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상대방이나 우리 1번님이나 서로 의식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 뭐하고 살지? 얘 이번에 어떠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딱 거기까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1번님에겐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갈 수는 없어.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다면은 두 분은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그걸 풀기에는 상대방의 기력 자체가 지금 아예 없거든요. 본인 상황도 안 좋은데 이렇게 1번님과 뭐 풀고 얘기하고 이런 것 자체가 되게 감정 소모가 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은. 그래서 이번 달은 딱히 연락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1번님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좀 바쁘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바빠요. 그리고 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 1번님을 만나려는 생각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봤을 때 너무 자기 모습도 초라하기도 하고 궁금은 하대요.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싶대요. 근데 묻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1번님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또 좋아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재회는 일단 적어도 이 5월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뭐 서로 우연찮게 좀 본다던가 이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거기에도 의의를 안 두는 게 좋고요. 그냥 이번 달은 상대방도 힘들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뭐 상대방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누구를 만나고 있더라도 그 관계가 잘 안 풀리고 있는 느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누굴 만나고 있더라도 그게 잘 안 돼서 솔로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제 1번님 중에서 아주 좀 특이 케이스로 상대방 쪽에서 연락 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좀 상대방이 1번님에게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막 돈을 빌려달라 한다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내가 요즘 힘든데 이러면서 좀 하소연할 사람이 필요하다던가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애정으로 막 내가 너가 너무 그립고 너랑 다시 함께하고 싶어서 왔어. 이건 절대 아니고요. 잠깐의 그 감정에 취해서 1번한테 좀 이렇게 기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라서 그 연락에도 의의를 별로 안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은 그냥 이번 봄은 깔끔하게 솔로로 재미나게 보내고 여름을 기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5월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새로운 인연이랑 더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내 반경에서 찾아보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끊어졌던 사람들과는 이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달입니다. 1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2번 분. 이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분 축하드립니다. 5월달은 충분히 솔로 탈출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이제 2번님이 솔직히 좀 솔로 생활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좀 부질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애는 하고 싶은데
인간들을 못 믿겠으니까 연애가 안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이 와요. 솔직히 그 사람이 와도 당장에 막 믿기진 않거든요. 아유, 쟤도 뭐 처음에야 다 번지르르 하고 다 고놈이고 인간이 이 인간이 이 인간이다. 이 인간이나 저 인간이나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좀 오히려 상대방들 쪽에서 다가와도 이번님이 먼저 이렇게 좀 스스로 좀 경계를 하는 건 있어요. 쟤는 또 어떤 꿍꿍이로 나에게 오는 걸까? 저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불신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불신도 금방 사그라들 거예요. 상대방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게 바로 솔로 탈출한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이번님이 조금씩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가는 거와 별개로 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한테 야, 니 진짜 믿음 간다. 나 너 정말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겉으로는 아, 왜 그래? 아, 또 이런다.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얘는 좀 다시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네, 저는 솔직히 이 5월에 우리 이번님에게 좀 엮이는 사람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사람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님은 나한테만 기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나도 너한테 기대고 너도 나한테 기대고. 근데 나한테만 기대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본인만 이렇게 기대려고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근데 뭐 솔직히 우리 이번님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아니라 좀 여러 명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이번님이 꽂히실 거예요. 내가 엮일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엮일 사람 자체도 저는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느껴지거든요. 솔직히 소개도 좋고요. 주변에 약간 좀 애매하게 얘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사람과 뭔가가 좀 찌릿찌릿하는 것 같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 발전에도 좋은 5월이죠. 썸 타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그냥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썸을 타도 이번 달에 결판 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상대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2번님이 대신 그건 중요합니다. 2번님이 좀 불신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연애나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그게 남들한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불신이.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해도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거리를 두고 있구나를 사람들이 알 정도로 좀 많이 못 숨겨요. 내가 숨기는 거에 비해서는 드러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번 달은 아, 내가 연애를 하고 싶고 좋은 사람을 찾고 싶다면은 일단 내가 얼굴에 좀 가면을 좀 쓸 필요가 있죠. 일단 이 인간을 믿든 못 믿든 간에 믿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 사람을 비교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님이 이번 달은 되게 좀 뭔가 아련하고 막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내가 괜히 말 걸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놀자고 말도 못하겠네. 이럴 수가 있어서 우리 이번님이 먼저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다가오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인상에 사람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진짜 별로였는데 보다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 있고 첫인상이 진짜 좋았는데 보다 보니까 좀 별로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솔직히 한 두세 번은 만나보시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내리는 것 같기도 해서요. 그리고 우리 이번님은 이제 좀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막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정말 완전 내 사람을 만나서 내 편을 만나서 정착하고 싶어. 이게 있는데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인연이 조금씩 눈에 들어올 겁니다. 5월이 지나도 솔직히 저는 이번님 같은 경우는 6월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좀 불같이 확 불이 화르륵 붙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생각해둔 사람이 있습니다. 짝사랑 중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짝사랑 중인 사람이 조금 힘든 시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내가 너 옆에서 도와줄게 이건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어필하기보다는 잔잔하게 옆에서 계속 있어주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거 좀 챙겨주고 이런 정도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든 시기다 보니까 옆에 같이 있어주면 확실히 여기서 많이 호감이 팍 튀는 것 같긴 해요. 확 다가가지 마시고 너무 막 나 너 너무 좋아해 이런 거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냥 찬찬히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불 붙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불 붙으면은 그래 내 사랑은 너뿐이야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시니까 찬찬하게 어차피 뭐 우리 이번님도 그렇게 급한 성격은 아니니까 찬찬히 이렇게 힘든 거나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얘기 들어주고 가볍게 같이 밥 먹고 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진솔한 이야기들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회를 기다리신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상대방이 지금은 연애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꽂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뭐 재테크를 하신다면 그냥 돈만 지금 돈에 미쳐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이 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느낌? 조금씩 서로 이제 간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간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2번님과 조금 비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번님을 완전히 놓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좀 더 나아가면은 2번님과는 연락은 계속 하고 있는다던가 혹은 2번님과는 끊어졌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내가 먼저 손 내밀거나 네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오느냐? 아까 제가 간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손익계산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타고난 성향이 좀 계산적이에요. 솔직히 뭐 두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게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똑같이 좋아한다면. 그래서 아직 이렇게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만약 연락은 닿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애매하게 구는 거 다시 만나자는 얘기는 안 하고 연락만 하고 같이 밥 먹고 놀고 이렇게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좀 높죠. 내가 아직 너에게 다시 가기에는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메리트를 따지고 있는 것도 웃기지만 이 상대방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널 다시 만날 이유가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2번님이 상대방을 잡으려면은 그에 타당한 이런 환경을 좀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얄밉죠. 상대방도 되게 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번님의 장점과 2번님의 단점. 솔직히 이번에 연락 오더라도 연락이 완전 재회까지 안 갈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늘어지게 막 계속 간보게 하는 거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해요. 다시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잠자리까지 가버리는 것도 재회에 되게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은 다시 연락 온다고 해서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만났다고 해서 다시 잤다고 해서 다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온다고 해도 달라지진 않았을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좀 만나고 있거나 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저는 이 사람의 연락이 온다면은 좀 빨리 결판을 짓거나 아니면은 안 만나는 걸 추천드리죠. 아마 상대방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좀 저는 5월을 넘길 것 같거든요. 잠깐 추가적으로 이번님은 좀 카드를 좀 뽑아볼게요. 제가 아까 상대방이 약간 좀 돈에 약간 미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문제가 조금 해결이 안 되면은 여기에 뭐 돈놀이든 뭐 재테크든 이거 조금 해결되고 본인이 누구 재는 것도 그만뒀을 때는 연락 올 수도 있겠지만 이번 달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내 생각은 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누구랑 비교할 때 쓰는 게 조금 열받는 거죠. 네, 이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3번 분.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3번 분은 카드가 좀 특이하게 나왔는데요. 내가 갖기에도 애매한데 내가 놓치기도 싫은 좀 그런 사람을 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재고 있다면 재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독이 될 것 같거든요. 당장에 좀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도 같아서 이 사람을 좀 지켜보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같이 있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재밌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그냥 의미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그냥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그리고 이 3번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걸 좀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새롭게, 완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과거의 그런 습관이나 과거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못 놓는 미련이 좀 되게 강해서 새 출발도 선뜻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3번님은 아예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 말고요. 진짜 아예 새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 3번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스쳐 지나간 사람 중에서도 완전 좋은 사람보다 애매했던 사람이랑 엮일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예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지인의 지인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내 반경에는 아예 안 보였던 사람을 만나야 이게 연애까지 될 수 있고 내 반경에 있는 사람과는 좀 서로 애증의 관계로 계속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좀 나만 상처받으면서 좀 이어진다던가 나만 상처받으면서 심지어 이어지면서도 진짜 둘이 막 사랑하게 됐어요가 아니라 그냥 이어지기만 하는 느낌이거든요. 인연이. 그리고 그게 이어진다기보단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3번님이 잡고 끌고 가는 거죠. 3번님이 뭐 내 거, 내 사람에 대한 이러니까 좀 애착이 되게 좀 강해질 수 있는 5월이긴 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걸 들고 있을 때는 오히려 빈손으로 있는 것보다 더 잃는 게 많아져요. 내가 놔야 될 사람인데 계속 잡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없는 것보다 옆에 있음으로써 내가 잃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3번님이 쥐고 있는 인연은 약간 그런 거예요. 모래 같은 사람. 모래 세게 쥘수록 이렇게 막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물론 세게 쥐고 있으면 전부 다 빠져나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조그만 거 그것도 내가 이렇게 손을 펴버리면 딱 떨어지는 그런 모래들이잖아요. 과거의 사람, 특히 못 잊는 사람도 뭐 제가 당장에 뭐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잊으세요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과 어떻게 잘해볼까? 그 사람과의 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외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서로 차단이 된 느낌? 이게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완전 끊긴 느낌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3번님이 누굴 만나고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연애하고 있겠지 이러면서. 에이 그래도 나 찾으러 올 거야. 나한테 연락하겠지. 요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본인은 할 수 없대요. 근데 3번님의 그 제외 상대방은 3번님이 연락을 해준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락할 자신이 있대요. 답장할 자신이 있다고는 하는데 본인이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좀 잘못을 좀 많이 저지른 느낌? 그러니까 잘못을 좀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너무 미안하다.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차마 연락을 먼저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락할 방법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3번님이 차단을 했다면은 뭐 수단이 없는 느낌이에요. 연락할 수단이. 그래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어요 한다면은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좋은 5월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아마 우리 3번님도 연락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번님도 정말 느끼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해야 된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졌다는 이유로 내가 가졌으니까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갖고 싶다는 마음이랑 그걸 가질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마 3번님이 좀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혹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서 5월은 좀 흘려보낼 것 같긴 해요. 완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새로운 인연은 나와 조금 처지가 비슷한 사람. 너도 그래? 나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좀 동병상련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인연 자체는 솔직히 5월 중에서 좀 5월 말쯤으로 보이거든요. 중순에야 뭐 약간 가볍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좀 생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우리 3번님이 그걸 인연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있겠죠. 네,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4번 분.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번 분은 진짜 딱 반이에요. 내가 연애 할 거면은 할 수 있고 연애 안 하려면은 이대로 솔로로 가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4번님 같은 경우는 또래를 만날 확률이 좀 높거든요. 또래 혹은 연하. 왜 그러냐를 봤을 때는 우리 4번님은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좋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 하면은 그냥 알겠어 이런 사람이 좋은 거예요. 왜? 하기 싫은데? 너나 해. 이러면은 약간 열받는 거예요. 약간 어쭈? 얘 봐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금 연하랑 좀 잘 맞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고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되긴 해요. 근데 그 잔소리를 좀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좋죠. 그리고 솔직히 5월은 연하랑만 자꾸 꼬일 거예요. 어린 친구들. 아니면 나랑 동갑. 연상이라 해도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실 겁니다. 뭐 한두 살 차이? 많이 쳐줘도 한 3살? 진짜 완전 별로 차이 안 나는 그런 좀, 네, 또래또래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 4번님에게는 그 다가오는 사람들이 좀 당돌하다 느낄 수 있어요. 얘 봐라. 이런 느낌으로. 4번님은 솔직히 이번 달은 나한테 사람들이 오거든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돼요. 진짜로. 4번님이 가만히 있어도 꼬이긴 해요. 대신 그 꼬였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우리 4번님의 선택이니까 솔로도 자의적으로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 한번 만나보지. 아니면은 됐어. 그냥 안 만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최소 저는 2명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4번님이. 저울질만 한다 뿐이지 4번님이 그렇다고 해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서 아마 그 중에 결정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한 분 만나거나 둘 다 안 만나거나. 그리고 내가 마음에 든 사람이 있고 뭐 짝사랑이라던가 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뭔가 관계에 진전이 없을 것 같고 이 사람과 아무런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근데 4번님이 꼬시면 꼬셔줘요. 재밌죠? 왜냐면 4번님도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의아하실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요? 제가 꼬신다고 넘어와진다고요?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거는 아직 제대로 4번님이 이렇게 안 들이대서 그래요. 4번님이 꽤나 도도하시거든요. 차일 바에는 고백 안 하고 말지. 요런 성격이세요. 차라리 안 차이고 고백 안 하겠다. 나 좋다는 사람 만나지 뭐. 이렇게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 4번님이 내가 먼저 막 들이대야 되고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럽거나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 꼬시려면 꼬셔집니다. 그리고 4번님이 은근히 좀 여우 같은 면이 있어요. 여우라고 하니까 좀 대부분 못되게 생각하는데 여우가 나쁘지 않아요. 여우는 그냥 꾀가 많은 거예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렇게 하면 이거 좋아하겠다. 이런 행동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넘어오겠다. 이런 걸 좀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걸 이 사람에게 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짝사랑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의 4번님이 현타 올 수는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러면서
하지만 내가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줘도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먼저 가도 좋은, 연애하기 참 좋은 이 봄을 솔로로 안 보낼 수 있어요. 진짜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좀 차신 분들이라면은 갑자기 진짜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를 할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 안 그런 것 같지만. 자, 그리고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 같은 경우 단발성으로 연락 올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우리 4번님이 오히려 상대방한테 관심을 좀 끊었을 때, 난 네가 너무 그립다 이런 걸 티를 안 냈을 때 상대방이 조금 다급해져서 연락 올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좀 여유롭거든요. 근데 우리 4번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굳이 연락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고, 상대방은 이쯤 한번 연락해볼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머리가 좀 꽃밭이에요, 조금. 아마 근데 저는 우리 4번님께 상대방이 연락을 좀 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4번님을 놓치면은 자기가 바보거든요. 자기 손해거든요. 4번님은 그래 아쉽긴 하죠. 추억도 있고 한데. 근데 4번님은 오히려 이 사람에게 크게 미련을 안 가지게 될 거예요. 저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도 5월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예 뚝 떨어질 겁니다. 정말로. 마법같이 내가 이 인간한테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렇게 휘둘렸을까 하면서 그냥 쓱 사라질 수 있어요. 상대방이 오히려 좀 다급하게 좀 연락 올 가능성이 높죠. 솔직히 이 5월에 연락이 안 오더라도 6월 달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5월 초랑 5월 말 이때가 조금 상대방이 막 이제 4번님에게 막 연락하고 싶어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웃긴 게 5월 초에 하는 연락은 좀 되게 뻔뻔하게 하는 연락이거든요. 어차피 너도 나 기다리고 있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지만 5월 말에 연락 왔을 때는 진짜 조급해져서 오는 거거든요. 야, 연락 진짜, 야, 뭐하냐? 이러면서 좀 급하게 연락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5월 말에 안 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충분히 조급해져 있을 거고 6월 달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을 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말까지 연락 안 온다면. 그리고 우리 4번님이 굳이 상대방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상대방도 충분히 4번님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님은 나 좋다는 사람도 만나보고 내가 좋은 사람 한번 좀 꼬셔보고 이렇게 좀 재미난 5월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난 5월이 되실 거예요. 4번 분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5번 분. 5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5번 분은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재회운이 정말 강하거든요. 재회운이 강한데 우리 5번님이 5월 달에 흐름이 어떠냐면은 그 트와이스 티티 노래 아시죠? 이러지도 못하는데 하고 저러지도 못하네. 약간 딱 이런 진짜 약간 좀 갈팡질팡하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거든요. 이놈 새끼 내가 절대 안 만나지 하다가도 좋았었지 하다가도 그래도 이놈 새끼 이러면서 하다가 다시 또 이러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자체도 되게 막 봄바람에 휘날리는 이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좀 살랑살랑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연애를 하자 하다가도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하다가도 연애해야지 하다가 과거 사람 생각났다가 과거 사람 생각난 거 열받아 하다가 다시 또 아련해졌다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좀 5월은 나도 나를 모르겠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달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5번님 같은 경우는 내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재회운도 되게 세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짝사랑이 조금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나에게 상처만 좀 될 수 있는. 왜냐면은 나도 너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줬는데 뭐 물론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적어도 이 사랑이 같이 짝사랑이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서로의 호의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5번님이 그 사람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도 5번님한테 딱 잘해주는 그 호의일 뿐이라서 5번님이 좀 마상을 입을 수 있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그래서 솔직히 짝사랑은 조금 짝사랑 해오신 분이라면 짝사랑은 조금 이루어지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히 5번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번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후에 후폭풍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좋은 게 좋은 건데 되게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과의 끝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근데 저는 이 짝사랑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펴주고 싶어가지고 짝사랑인 사람들 혹시 좀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계산이 어떻게 좀 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봅시다. 그리고 감 잡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상대방이 그러니까 관계가 흐트러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시 남이 되면 되니까. 근데 좀 우리 5번님과 좀 알아오고 그랬다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좀 본인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5번님과의 그런 좀 이런 썸이나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더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런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냥 시작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조금 거리를 두는 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꾸준함을 보여주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관계의 불안정이에요. 결국은 끝난다라는 그 끝. 근데 이제 나는 그런 끝이 없는 사람이야를 계속 좀 꾸준하게 어필해주고 나의 꾸준함을 좀 어필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과하게 막 맨날 연락하고 막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는 혼자 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혼자 있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게 가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연락해가지고 같이 또 만나고 좀 적당히 부담감 없이 나는 너에게 꾸준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좀 어필하면서 천천히 해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하면은 이 사람과는 진짜 그냥 바로 끝납니다. 바로 들이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약간 그 주변 인연에서도 그게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5번님과 엮이는 주변 인연들이 요즘은 다들 좀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좀 필요한 거는 서로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좀 가벼운 위로나 뭐 서로 진솔한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이 싹 틀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5번님이 누굴 갑자기 만나다가도 질려하고 갑자기 만나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왔다 갔다 이제 갈팡질팡 할 수 있는 날이라서 그냥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외로운 마음이 확 들었다 해서 막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막 엄청 연애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그냥 차분해졌을 때 인연이 오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5번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아 나서야죠. 그리고 내가 들이대고 이랬을 때 그게 좀 급한 게 티가 나면 상대방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막 한 번 만났는데 호감이 물론 확 생길 수는 있죠. 그렇다 해서 막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이러면은 도망가요. 그냥 딱 담백하게 오늘 만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감정을 좀 절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감정에 너무 이렇게 휩쓸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봄바람 타고 막 민들레 호시처럼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회가 엄청 높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이미 재회가 됐거나 혹은 좀 연락이 닿기 시작했거나 상대방 쪽에서 연락을 좀 확 취해올 확률이 되게 높죠.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누굴 만났어도 그거 정리하고 우리 5번님께 올 확률이 좀 높죠. 솔직히 타이밍적으로 5번님이 먼저 연락해도 좋고요. 5번님이 연락을 기다리셔도 좋아요. 아마 이 5월이 상대방에게는 이 5번님이 확 떠오르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뭐 5월에 뭐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연락을 하셔도 좋고 연락 기다리셔도 좋고 충분히 연락 올 겁니다. 솔직히 상대방의 마음속에서는 되게 애정이 되게 가득가득 하거든요. 근데 저는 쟤 절대 안 하고 싶어요 한다면은 아까 그 새로운 사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천천히 다급하게 이렇게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에도 솔직히 찾아보고자 하면 있는데 주변은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약간 있는데 안 보이는 척 있잖아요. 내가 너랑 만날 바에는 아무도 안 만나지 이러면서. 5번님은 내가 활동상, 그러니까 막 내가 기분 좋고 활동성이 많아질 때 있잖아요. 뭐 외출을 하고 놀러 가고 이럴 때 인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확 좋아지고 신날 때 나가가지고 막 놀러 다니시면서 인연을 좀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님도 마찬가지로 뭐 이번 달에 연락 안 온다고 해도 다시 또 엮일 인연이라서 꼭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진짜 만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주로 네, 짝사랑과 재회를 좀 두드러지게 말한 것 같은데 이번엔 그리고 이번 달은 좀 금사빠적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너무 기분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않게 좀 중심을 좀 잡으실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들떴을 때 나오는 그 말실수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기분 좋아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대방들한테는 약간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5번님이 기분이 좋다고 해서 5번님이 가벼운 사람인 건 아닌데,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은 만큼 가볍게 말해버리는 걸로 인해서 내 이미지 자체가 가벼워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연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든 이번 달에 5월에 만나는 사람들, 혹은 5월까지 인연이 이어졌던 사람들은 이번 달은 그냥 천천히 한다는 마음으로 뭐든지 느긋하게 하세요. 내가 상대방한테 뭐 해라고 보냈으면은 답장 올 때까지 기다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주고받고. 근데 뭐 해 보내고 아니 지금 뭐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들 쪽에서 약간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긋함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기분 좋은 기분에 너무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분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카드 리딩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들 개인 리딩 하면서 요즘 연애운은 이제 안 올려주시나요? 해가지고 이번에 만들긴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한 버전의 연애운 리딩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5월달 거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좀 예쁘게 잘 봐주시고요. 늘 이렇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저는 초심을 절대 잃지 않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절대 잃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